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임사체험에 대해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임사체험을 조직적으로 연구한 네덜란드의 심장병 전문의 핀 반 롬멜 박사의 임사체험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사체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팸 레이놀즈의 경우 비판자들의 설명이 그럴듯하긴 했지만 임사체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설명보다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판자들의 설명보다도 더 어색하거나 억지스러운 설명도 있고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체험자가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사후세계나 유체이탈을 긍정하는 연구자나 학자는 비록 소수이지만 주류 학계에서도 이 임사체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연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3대 의학 저널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하나는 랜셋이고 하나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하나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 여기에서도 임사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랜셋에 그 자세하게 임사체험에 대해서 연구한 네덜란드의 그 심장병 전문의 핀 반 롬멜 박사의 임사체험 사례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핀 반 롬멜 박사는 그냥 자기 자신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의과대에서 공부할 때 인간의 의식이란 것은 당연하게 두뇌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여겼지 거기에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6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조지 리치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임사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Return from Tomorrow를 읽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리치는 20살 때 의과 대학생이었는데 양쪽 폐 염증으로 사망한 후 임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죽어서 근무 중인 의사가 2번씩이나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의과 대학생이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간호사가 의사를 설득해서 그래도 한 번만 더 어떻게 해보자 해서 심장에다 직접 아드레날린을 주사해서 죽은 지 9분 만에 이 조지 리치가 살아났다고 자기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조지 리치는 그때 유체이탈을 경험했는데 자신이 몸이 시트로 덮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신이 몸인 줄 아는데 꽤나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자기가 이승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말을 이 조지 리치가 자기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읽고 핀 반 롬멜은 그거 참 신기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심장병 전문의니까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의식이 없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50명의 환자 중에서 그 물어본 사람이 50명이죠. 그 중에서 12명이 이 핀 반 롬멜한테 임사체험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임사체험에 관심을 갖게 된 핀 반 롬멜은 그러니까 1988년부터 그 전에 임사체험 연구와는 다른 전향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향적 연구라는 것은 다른 임사체험과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전까지는 후향적 연구라 그래가지고 어떤 의사라든가 임사체험에서 관심 있는 의사들이 내가 오늘부터 임사체험 연구하겠다 그러면 내가 연구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나 환자들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그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료 수집에서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이 두뇌라든가 산소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싶은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향적 연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내가 임사체험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니까 이제부터
임사체험을 말하는 그 환자들의 말을 한다면은 그때 내가 조사하고 싶은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향적 연구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입장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전향적 연구를 바탕으로 1988년부터 네덜란드의 10개 병원으로부터 심장마비부터 살아난 344명에 대해서 임사체험의 내용과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전향적 연구니까 조사를 했으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다 조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343명한테 물어봤더니 18%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임사체험을 얘기했고 82%는 의식이 없던 기간 중에 뭐 아무런 기억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롬멜 박사는 이 연구 결과를 2001년 권위 있는 의학 저널 랜셋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임사체험을 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18% 환자와 임사체험을 보고하지 않은 80% 환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 지속 시간이 2분이든 8분이든 어떤 사람은 임사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한 거고, 그러니까 길다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짧다 그래서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혼수 상태가 5분이든 긴 사람은 3주였는데 길든 짧든 어떤 사람은 임사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은 거고, 그다음 뇌에서의 산소 부족도 임사체험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이 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혹시 약물 사용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종교하고도 관련 있는가, 요것도 다 그 전향적 연구니까 이런 게 가능하죠. 다 체크해 봤더니 역시 약물 사용도 관계가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종교도 관련이 없고, 단 개인의 어떤 특성과 관계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핀반 롬멜 박사는 심장마비 지속 시간이 길이, 산소 부족 및 약물 사용이 임사체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의 깊게 조사를 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왜 주목할 만한 거냐면은 임사체험자들의 그 신기한 경험이 뇌의 산소비 공급이 부족할 때나 특정한 약물을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런 것과 관계없다는 것을 또 핀반 롬멜은 자기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찾아낸 거죠. 롬멜 박사가 특별히 인상적이라고 밝힌 경우가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남자는 44살 된 남자인데 언제 쓰러졌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농장에 쓰러진 것이 발견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호흡도 멈췄기 때문에 그 호흡을 시켜보려고 흉부압박을 시도했지만 적절한 심폐소생이 되지 않아서 30분 후에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차가 왔고 몸이 파래졌다고 합니다. 이런 건 왜냐하면 롬멜 박사가 확인한 거니까. 숨도 멎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장박동도 없었고, 혈압도 체크해 보니까 이미 뭐 심장이 안 뛰니까 혈압이 없겠죠. 그 다음에 눈동자가 빛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환자라는 것을 그 핀반 롬멜 박사가 직접 확인한 거죠. 그래서 구급요원들이 전기 충격기로 심장 박동이 멈추는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효과가 없어서 간호원이 산소를 더 많이 투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산소로 주입하는 관을 목구멍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삽입하다가 틀니가 있는 거 보고 빼내서 응급 환자용 카트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환자의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은 이런 응급조치를 취한 지 1시간 반 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그때도 그 심장은 뛰긴 했지만 이 환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는데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관을 통해서 그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을 옮겨졌고 이 환자가 일주일 동안 인공호흡을 하였고 그 후 또 일주일 동안 계속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롬멜 박사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환자는 의식을 찾았고 유체이탈을 체험했다고 하며 자기가 그 소생술을 받았던 그 병실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시키는 거라며 아니면 그 산소호흡기를 관에 넣는 것도 또 다 알고 더군다나 그 병실에 처해 있는 커튼 뒤에 일도 자기가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체이탈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틀니가 어디 있는지 간원이 못 찾았는데 이 환자가 말하기를 그 응급 환자용 카트에 당신이 그 틀니 넣는 걸 내가 봤다. 거기 한번 보라 했더니 찾아보니까 정말 있었습니다. 이런 건 다 확인, 롬멜 박사 확인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핀반 롬멜 박사는 이제 자기가 직접 그 전향적 연구를 통해서 환자들의 상황을 다 체크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핀반 롬멜 박사는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도 있었고 또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되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비국소적으로 자기가 한다고 본 겁니다. 그 비국소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의식이 두뇌에 갇혀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작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국소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육체와 뇌는 뭐냐? 이건 단지 접속장치나 송수신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롬멜 박사가 임사체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국소적 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우리의 통상적인 시공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를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다 그냥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심리학자 칼 융이 그 자기 자신의 책에 쓴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은 칼 융은 1944년 골절상을 입고 심장마비에 왔을 때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책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칼 융이 직접 쓴 책인데 메모리 드림스 리프렉션이라고 제목인데 아직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 그 29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대로 제가 그냥 영어로 된 걸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 칼 융의 말이죠. 그것은 마치 내가 지금껏 경험했거나 했던 모든 것, 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니고 다닌 것 같았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그 모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되었다고 확실하게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나는 일어난 모든 것이 법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칼 융이 말한 것을 제가 그냥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직역을 했기 때문에 뜻이 좀 잘 안 통할 것 같아서 제가 좀 해설을 하죠. 그 노란 글 표시로 제가 한번 글을 써봤는데 쉽게 말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내 역사가 그냥 한눈에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봐도 나구나. 나라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요게 내가 아니라 나의 모든 역사가 합쳐진 그것이 나다. 이것이 칼 융이거든요. 근데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래까지 말하니까 적어도 핀반 롬멜 박사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고, 더군다나 또 그 체험이라는 것이 공간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있으니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 두뇌에 한정되어 있는 국소적인 것이 아니라 두뇌를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넓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비국소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짧은 시간에 살아온 인생 전체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은 통상적인 시간관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적어도 우리가 칼 융이 자기의 체험을 고백한 거라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핀반 롬멜 박사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2, 3분밖에 안 걸려있는 임사체험 기간 동안에 체험자들은 그거를 설명하는데 몇 시간이나 몇 주에 걸쳐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설명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 어떤 체험을 순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임사체험자들이 하는 말이 순식간에 그것이 그냥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리고 미래의 사건도 내가 봤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것을 핀반 롬멜 박사가 듣고 이것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비국소적 의식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담처럼 말씀드리자면은 꼭 옛날에 어디서 듣던 그 염라대왕 앞에서 어떤 명경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말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것을 임사체험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수의 임사체험자들이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롬멜 박사는 의식이 시간을 초월하여 활동해야만 한다고 보고 비국소적 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유체이탈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임사체험자들 중에는 먼 곳에 있는 일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건 역시 통상적인 공간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뇌는 갇혔다면 여기에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핀반 롬멜 박사는 의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작용한다고 보고서 그것을 비국소적 의식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양자역학을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그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양자역학에는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비국소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입자 두 개가 양자적으로 얽혀 있으면 이것이 우주 양쪽 끝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이쪽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그 핀반 롬멜 박사가 아마 양자역학을 배웠으니까 알았겠죠.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의식에도 한번 적용해 봐야지 하고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식이라는 건 비물리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리 현상이 양자 현상으로 설명하라고 하니까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핀반 롬멜 박사의 임사체험 연구를 비판한 사람들은 양자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것은 사실 본질에 벗어난 비판입니다. 사실 그 양자 역학을 조금 핀반 롬멜 박사가 잘못 인용했건 또는 그런 걸 한번 유추해서 하겠건 큰 문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근데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핀반 롬멜 박사 연구에는 사망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한번 그걸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환자의 임사체험을 면밀히 조사 연구하고 임사체험이라는 주제를 의학계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공개만 잘했는데 전문가들이 똑같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사나 전문가들은 핀반 롬멜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고 임사체험의 연구에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많이 인용합니다. 반면에 많은 숫자의 주류 학교의
전문가들은 임사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핀반 롬멜 박사의 주장은 과학적인 접근에서 벗어났고 삶을 떠나 존재하는 의식은 사이비과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평을 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비국소적 의식을 주장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끌어들인 것은 말도 안 된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 특히 의학적 사방의 정우에서 핀반 롬멜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자들의 의견을 그 종합해서 말씀드리려면은 그 모든 사람의 비판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대표적인 비판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비판하는 그 마이클 서머의 비판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해서 제가 마이클 서머의 책 천국의 발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천국의 발명에서 그 마이클 서머는 152페이지에 이런 말 합니다. 요건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요건 그 인용한 거니까 제 말이 아니라 그 책에 나오는 글자를 그냥 읽었다는 뜻입니다.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 응급의 크리 슬립은 핀반 롬멜과 동료들이 영국의 인류의학 학술지 랜셋에 발표한 임사체험 연구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임상적 사망을 이렇게 정의했다. 임상적 사망이란 부적절한 혈액순환이나 부적절한 호흡 혹은 양쪽 모두에 의해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할 때 생기는 무의식기간이다. 이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5분 내지 10분 내로 하지 않으면 뇌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나 환자는 죽는다고 이제 핀반 롬멜은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이제 이 응급의 크리슬립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면은 랜셋에 실린 논문에 제시된 정의에 따르면 임상적 사망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크리슬립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뜻에서는 그 죽었다고 말 못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크리슬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심장이 2분에서 10분 정도 멈췄다가 즉각적으로 소상했다고 해서 임상적으로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심장이 박동하지 않고 의식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크리슬립이 인정하는 것은 심장이 박동하지 않고 이 환자가 의식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죽은 건 아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약하게나마 두뇌가 어떤 그 활동을 해서 이제 원시뇌락을 해가지고 뇌관 같은 것이 활동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환상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죽어서 저승을 다녀왔다는 하는 주장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반박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더라도 깨어났으니까 너 안 죽었지 않냐. 네가 안 죽었다는 말은 너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뇌가 사실 원시뇌가 약하게나마 살아있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환각작용을 하고 그 환각작용을 네가 지금 4, 5세계에 갔다 온 거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반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 비판자들은 임상적 죽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클리니컬 데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장 박동이 없고 숨도 멈추고 그다음에 뇌가 전혀 활동하지 않는 거죠. 그 뇌파를 측정해 보면 완전히 평평하게 또 한 줄로 나타나고 이럴 때 우리가 임상적 죽음을 정의해야 되는 임상적 죽음이라 해야 되는데 핀반 롬멜 박사가 이런 환자들을 봤는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논문에 쓴 거에서는 뇌의 활동 정지가 빠졌다는 걸 지금 천국 발명에서 지금 마이클 서머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자들의 견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핀반 롬멜과 그의 동료들은 실신 또는 회복 가능한 뇌 손상을 뇌의 활동이 완전히 멈추는 임상적 죽음과 혼동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에서 많은 그 의사들이 핀반 롬멜 박사의 연구 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신이라는 것은 뇌로 들어가는 혈류 부족으로 인한 의식상실로서 의식이 없다고 하지만은 두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것이 아니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뇌가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가지고 환자가 어떤 환각을 보고서 사후세계를 다녀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 비판적인 생각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직접 그 임사체험자들의 임사체험 상태를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의료기를 본 것도 아니니까. 근데 롬멜 박사는 또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판자들에서 롬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덴마크의 잡지 코스모스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는 주로 임사체험이나 이런 어떤 신비적인 세계관을 다루는 잡지인데 그 기자가 롬멜 박사 인터뷰한 것이 있어서 제가 그 요약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 사용과 산소 부족으로 임사체험과 유사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롬멜 박사는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임사체험과 약물 사용 및 산소 부족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왜 그렇게 결론 내렸냐면 제가 처음에 강의한 말씀드린 대로 344명 환자 중에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종교나 심적인 해석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핀반 롬멜 박사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롬멜 박사의 생각으로는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현상이어서 학술지에서 이러한 종류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저항도 있었고 과학계와 의료계는 이러한 종류의 경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고 편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랜셋에 냈더니 논문이라는 건 심사를 하거든요. 그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이런 건 말도 안 되지 않냐고 그 답을 해서 거기에서 일일이 답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렸다 하더라도 또 심사위원들은 이제 롬멜 박사의 그 연구에 이제 설득이 돼서 실리긴 했지만 과학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그 경험이 없으니까 편견에 의해서 자기의 연구를 지금 비판한다. 이런 어떤 비판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롬멜 박사의 생각으로는 현재 관련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 체계라는 것은 물리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컬리즘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동일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두뇌 상태와 마음 상태라는 건 같은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동일성 이론이라고 보고 또는 마음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물질적인 두뇌에서 나온 것이라는 뜻에서 물리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유물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두뇌 활동이 없는 환자가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핀반 롬멜 박사의 생각으로는 이 물리주의에 입각해서 학계에서는 임사체험의 내용을 산소 부족이나 두뇌 작용에 의한 환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핀반 롬멜 박사의 임사체험 정의에는 두뇌 활동이 없다는 말을 빠뜨렸는데 적어도 그 핀반 롬멜 박사는 자기가 확인한 것으로는 두뇌 활동도 없었다고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의 정의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박사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수초 안에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고 대뇌 피질의 반응의 하나인 신체의 반응이 사라진다. 뇌간의 반응도 사라져서 그러니까 뇌간이라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뇌로서 우리 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뇌입니다. 그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도 구역질 반응이 없어지고 또 환자들에게는 각막 반사나 동공 확장 등 빛을 눈에다 쪼이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임상적인 소견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 핀반 롬멜 박사가 임사체험의 사례를 조사할 때 다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죽었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그 핀반 롬멜 박사의 생각이거든요.
그 뇌관에 각각에 있는 호흡 중추가 기능을 멈춰서 전혀 수습을 못하고 따라서 의학적으로는 뇌가 전형을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전기 활동에 의한 몇몇 보고가 있었는데 10초 내지 20초 사이에 전류가 사라져서 뇌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전기적 활동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그 뇌 활동도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롬멜 박사 자신이 직접 조사 연구한 바로는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면 20초 내지 30초 사이에 뇌의 기능도 멈춘다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롬멜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조사 연구한 바로는 뇌의 활동이 전혀 없는 이 기간 동안에는 지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 알아차리라든지 기억 등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가능한 아주 고양된 의식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체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롬멜 박사가 자기와 함께 연구하는 동료 의사들과 토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가 지금 정의한 임사체험의 정의로는 우선 그 심장 활동이 멈췄고 호흡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뇌의 활동도 분명히 없으니까 그때는 지각이나 감정이나 인지, 기억 등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 보통 사람보다 더 생생한 것도 기억하고 또 생생을 보고 감정도 느끼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자기도 이해를 못해서 친구가 아니라 동료 의사들과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랜셋에 실리기 전에. 그래서 롬멜 박사 연구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임상적 죽음이거든요. 그 정의를. 왜냐하면 두뇌 활동이 멈췄다는 것은 그 랜셋 논문에서 빠뜨렸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롬멜 박사는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2019년 인터뷰에서 핀반 롬멜 박사는 의식의 의학적 정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정말 의학적으로 죽었다 그럴 건지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토론하고 검토하자. 그래서 그 핀반 롬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검토한 모든 환자들은 두뇌가 기능을 하지 않는 동안 의식이 명료했고 감정과 인지 및 기억이 또렷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배운 이란 말은 핀반 롬멜 박사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배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견해로는 두뇌가 멈추더라도 의식은 활동하는 거니까 의식이란 두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롬멜 박사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핀반 롬멜 박사도 그 비판자들이 자기의 그 임상적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적어도 자기가 생각에는 자기가 정의한 그 의학적 죽음이라면 이미 그 속에는 두뇌 활동이 정지된 것도 포함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양쪽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봤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임사체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가 함정의 판단이냐면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둘러났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임상적 사망과 같은 전문적인 문제를 두고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핀반 롬멜 박사가 맞다든지 비판자들이 맞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전문가거든요.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가 없다면 둘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옳을지를 확률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거짓과 속임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랜셋에 실린 논문이라면은 이미 논문 심사위원들하고 그 핀반 롬멜 박사 사이에는 서로 토론도 있었고 의학적 자료에 대해서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롬멜 박사의 말을 그냥 믿는 거죠. 롬멜 박사는 343명의 환자 가운데 임사체험을 한 사람과 임사체험이 없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의 깊게 조사해서 심장마비 지속
시간의 길이, 산소 부족, 그다음에 약물 사용이 임사체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자기가 조사했다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딴 연구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랜셋에 실린 논문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렇다면 임사체험자의 체험은 두뇌의 환각작용일 가능성이 작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특히 주목할 만한 환자는 농장에서 쓰러져가서 구급차로 실려온 44세의 남자의 경우인데 이 남자의 경우 임상적 사망의 정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간호사가 틀니를 치울 때 의식이 없었다고 하는데도 자기 틀니가 그 카트 속에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판자들은 그래도 그 사람의 두뇌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중환자가 병실 사정을 다 알고 자신의 틀니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틀니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두뇌 환각작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지요. 그래서 롬멜 박사가 말하는 비국소적 의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비국소적 의식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만도 아니고 또 롬멜 박사가 처음으로 제안한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 뛰어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의식을 전자파, 두뇌를 라디오에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식이라는 것은 그냥 전자파처럼 쭉 어디서 오는 건데 그건 라디오가 있든 없든 전자파는 있죠. 근데 그 라디오를 전자파가 오는지 들으려면 라디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두뇌라는 것은 그 라디오 역할을 하는 거다.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식의 비국소적으로 활동하는데 우리 두뇌가 라디오처럼 그 중에 일부를 주파수에 맞춰서 우리의 그 지각과 의식이 이러한 식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칼 융도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비국소적입니다. 그 칼 융이 말하는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의식은 개별적인 그 표층 의식에서는 우리 각자가 다 서로 구별이 되는 개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의 심층 의식 속에서는 하나로 연결된 뜻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은 섬들은 울릉도나 독도나 거제도나 제주도는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 밑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무의식도 그렇게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칼융의 집단 무의식으로 해가지고 칼융이 직접 이런 말을 합니다. 칼융이 티베트 해탈에서라는 그 책을 쓰면서 거기에 어떤 그 해설을 하는데 그 해설한 책의 과정에서 이런 말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그 무의식은 그냥 집단 무의식이죠. 무의식 상태에서는 모든 구별이 사라지므로 그러니까 너와 나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된 마음들 사이의 구별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집단 무의식이 불교의 한 마음 같다고 말하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런 말 합니다. 한 마음이라 해서 우리 중생들의 모든 마음은 저 깊은 마음 속에서 하나로 연결됐다고 말하는데 이거 그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그 우주의식이나 칼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은 사실은 핀반 롬멜이 말하는 비국소 의식과 뭐 그렇게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에 관한 문제는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생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신경과학은 현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 뇌 속의 전기화학적 과정에서 의식이 어떻게 생겨난다 하지만은 그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기화학적 신호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경만 전체에서 의미가 생겨나거든요.
그럼 그것이 의식인가? 이것을 우리가 달리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창발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구성 요소에서는 를 보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구성 요소들이 모인 전체에서는 뭐가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설명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 시민들까지 의사를 주고받습니다. 신문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도 주고받으면서 의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의사를 주고받는다면 그 가운데서 서울 시민 전체의 의식이 생겨나는가 하는 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죠. 또 인공신경망도 그렇습니다. 인공신경망도 우리의 그 두뇌신경을 모방해가지고 인공신경망을 만들면은 거기에서도 의미 없는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실제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어떤 전기화학적 신호가 왔다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인공신경망 사이에서는 많이 모아두면 거기에서 의식이 생겨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묻을 수 있는데 그거 답 못하거든요. 그걸 답 못한다는 말은 왜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의미가 없는 전기화학적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의식이라는 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나중에 이 강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그 전생까지 말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과학은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식의 본질도 모르면서 두뇌 상태가 그대로 마음 상태라는 하나의 도구마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열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현상을 접하면은 그것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가정이나 믿음을 벗어버리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가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자꾸 억지로 두드려 맞춰서 뭐 두뇌에 대한 착각일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담당 의가 뭐 실수했을 거라든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일 것입니다. 그래서 핀반 롬멜의 비국소적 의식은 아직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칼 융의 집단 무의식이나 그 다음에 그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우주 의식과 비교해 볼 때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고 이제 과연 우리가 이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인가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 올바른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핀반 롬멜 박사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핀반 롬멜 박사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제5강에서는 임사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안이라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팸 레이놀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안론 말고도 여러 가지 모든 대안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